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시한을 90일 동안 유예했습니다. 7월 9일이 새로운 데드라인입니다. 21대 대통령을 뽑는 대선일은 6월 3일, 앞으로 41일 남았는데요. 달리 말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기도 딱 이만큼 남은 겁니다. 타임라인을 하나 더 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4년 후인 2029년 1월 20일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까지라서 3년 7개월이 겹칩니다. 즉, 두 정상이 앞으로 함께할 시간도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이 타임라인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협상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느냐, 이 논제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대행은 관세 협상의 주체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한부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건 대선 출마용 아니냐는 겁니다. 차기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한 달의 시간이 있으니 중요한 결정은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키는 누가 쥐는 게 맞을까요? 네, 바로 첫 번째 쟁점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서두를 생각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 얘기를 들어볼 목적이다라는 점도 강조를 했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월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볼까요, 김영배 의원님? 예, 우선 이제 민주당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모든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상황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하는 건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관세율 이런 거는 우리나라 수출 통상 국가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 배터리 산업 이런 데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제 변동이 일어나는 결정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국민의 운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생사 존망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정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한 국민의 신뢰를 받는 리더십이 결정을 해야만 나중에 책임도 함께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예. 거기다가 탄핵당한 정부에 그 내란 종사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대행이 불과 40일밖에 임기가 안 남았는데 이 중요한 것을 자기 이제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마지막 소임이다 이런 걸 자처해 가면서 먼저 나서는 모습 자체가 이게 뭔가 합리적 결정을 할 게 아니라 정치적인 결정, 또 어떤 자신의 거취와 연계된 엉뚱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점을 지적하고, 그래서 국회와 함께 투명하게 그리고 책임 있게 함께 결정하고 함께 논의하고, 그래서 결국은 새 정부가 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에 좀 주력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게 예. 이제 저희들 입장인 것이죠. 예. 준비에 주력하고 대화는 할 수 있지만 협상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신 거고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외통위 때 그 외교장관이 분명히 밝혔지만 이번 협의는 아직 협상에 들어간 게 아니라 컨설테이션, 협의라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서로 간의 입장을 타진하는 이 과정부터 지금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그 아산 플래넘에 가서 미국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하고 처음 협상을 할 때도 미국이 상당히 이렇게 강하게 나와서 협상이 지금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협상을 해도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뭐 사실 외교는 초당적으로 하는 거니까 좀 정부를 잘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우리의 통상조약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국회하고 상의하면서 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국회하고 상의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안덕근 장관이 미국에 방미 전에 우리 그 산자유에 와서
설명을 하고 갔고 근데 그 법에 따르면 이제 그 산자위에서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외통위에서도 불러서 통상교섭 상황을 다 보고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해가면서 가면 뭐 그렇게 뭐 민주적 정당성 그런 거 크게 걱정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협상을 진행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조금 기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심지어 이제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그렇고 두 분 우리 김구현 의원님하고 남성욱 교수님은 합리적이세요. 맞아요. 가서 협상을 시작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 정도면 괜찮겠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한덕수 권한 대행은 시간표가 좀 달라 보여요. 지금 뭘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여러 부분에서 미국에게 저자세를 보이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이분이 지휘를 하시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이걸 미국에 지금은 진단 정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임기가 끝나도 33일이 남거든요. 그러면 준비 잘해서 다음에 넘겨주는 가장 합리적인데 지금 느껴지는 기류는 그거보다 좀 달라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굉장히 크게 대표단이 20명이 넘는 사람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아니면 다행인데 나중에 출마를 포기하더라도 지금에 봐서는 제가 출마의 생각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부인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먹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결정을 내든 지금 뭔가 치적을 낳겠다. 그것도 미국에게 맞서지 않고 미국 쪽의 이익을 반영하는 듯한 가장 불안한 시나리오 때문에 사실 문제를 삼는 겁니다. 예. 자, 지금 협상이냐 협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다 일치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을 협의로 볼 것이냐. 이게 이제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를 해서 이제 카운트하고 나니까 지금 77일 남았다고 그러는데 저는 90일 있다가 트럼프가 또 한 번 연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세 문제 쉽게 해결 안 됩니다. 왜 상호 보복 관세도 있고요. 관세에 지금 유럽이나 중국에서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때 가서 다시 60일 상호 관세 유예 이렇게 나올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77일 남아서 남은 기간 동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문제를 막 전격 처리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조금 현실하고 거리가 있고요. 이 논쟁의 핵심은 우리 한대행이 출마 여부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한대행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우리 오늘 논쟁 토론의 핵심이 사실은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권한대행으로서 선거 임무를 하고 6월 3일까지 뭐 차기 정부에 넘겨주는 시나리오는 그걸 안 한다면 직무유기죠. 그건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이 굉장히 단기에 끝날 거라고 하는 거는 이 무역협상, 관세협상, 옛날에 FTA 협상할 때도 이거 1년씩 끌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 정무적인 판단에 이제 예민한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뭐 국익을 막 넘기고 이렇게 혼돈에 맺고 하는 거는 조금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핵심은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 문제가 아니고요.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을 자초해가지고 엉뚱하게도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를 갑자기 치르게 되면서 과도 정부가 존재하게 된 이 상황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이게 비상계엄이 있지 않았다면은 정부가 멀쩡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적으로도 충분히 같이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이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정부에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그 책임으로부터도 국가 이 위기를 자초한 그 세력, 그러니까 대행인 한덕수 총리도 거기에 함께 총리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이 위기를 자초한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지금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를 스스로 회피하는 게 옳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부 관리를 하면서 현상 유지에 주력하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뭐 변덕이 심하고 변화가 있을 거다고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협상의 대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우선은 당장은 국회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국회의 요구에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41일 있으면 생길 새 정부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국민적인 투명한 이제 이 노력, 이 준비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게 저는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갈게요. 협상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협의 단계인가? 협의라는 건 협상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협상은 어떤 쟁점에 대해서 주고받을 것들을 딜을 본격적으로 논하는 것을 이제 협상이라고 할 것이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협의라고 보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는 협상이 시작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뭐 지금 협의라면 예. 아까 두 가지 기류를 제가 동시에 읽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두 분처럼 합리적인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전혀 견해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트럼프와 한덕수 대행은 매우 비슷하다. 트럼프는 지금 매우 쫓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도 제대로 안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90일 후에 60일을 할 정도의 상황이면 왜 5개의 조기 협상 대상국이냐. 트럼프의 세계관은 소련이나 또는 러시아나 이런 중국 같은 국가가 미국을 망하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쇠퇴하게 한 게 아니라 동맹국가 우방국이 거머리처럼 피를 빨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만큼 의존성이 강한 우방국들이 가장 쉽게 우리가 시쳇말로 호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성과를 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한덕수 대행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느긋하게 천천히 그다음에 다음 정부로 오히려 얘기해야 협상에 유리한데 지금 맞서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은 은혜로운 나라라고 얘기하는 자세가 혹시라도 협의가 아니라 가서 구두라도 어떤 약속이나 양보를 해버리면 예. 향후에 짐이 되겠죠. 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그런 걱정은 제가 봤을 때는 안 하셔도 되거든요. 진짜요? 예. 왜냐하면 뭐 마지막 소명이라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 협상의 결과가 뭐 미국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라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도 동의 안 합니다. 일단 이 통상조약법에 따라서 우리 국회가 반대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협상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끌고 가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래서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듯이 하고 우리가 협상의 진정성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저희가 협상의 후순위를 밀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호구란 말씀하셨는데 만만한 상대라서 고른 측면도 있지만 그걸 우리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협상을 하면서 이 미국의 입장을 최대한 파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지 그냥 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이 보이면 뒤로 밀려서 어떤 결과가 나냐면 아마 상당 기간 동안 이 관세가 발효가 된 다음에 관세를 두드려 맞으면서 상당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될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 빨리 협상을 시작해서 협의를 시작하고 협상으로 넘어가고 그런 노력을 하다가 이제 상황이 돼서 정말로 우리 국민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협상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당연히 타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짧은 기간 안에 그거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불가능하다. 예, 불가능해 보이고 지금 이제 미국하고 일본 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우리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연결해서 그다음 그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협상을 마무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단시간 내에 이것을 끝내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먼저 협상하고 있는 일본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밤에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NHK 메인 뉴스를 봅니다. 뭐 항상 우리보다 앞서 나가죠. 그런데 아카자와 재정상이 가서 협상하는 걸 볼 때 우리도 더 이상 버티기 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뭐냐면 아베 총리의 부인까지 동원해서 했고 또 2월에는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손자 투구까지 준비해 가서 했지만 뭐 관세 24%를 맞았거든요. 그래도 상당히 이제 미국의 의도를 이제 일본은 많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어떤 카드를 내놓아야 되는지. 사실은 우리는 뭐 우리 김영비 의원님 이제 비상계엄 때문에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뭐 계엄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의 속의중은 파악하는데 조금 소홀했던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2+2 정도는 이제 시작을 하면
이번에 가시면 뭐 한 일주일 있다가 올 텐데 그러면 이제 5월 4일이면 한 고난대행에 출마를 한다면 데드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게 윤곽이 드러나서 걱정하시는 바들이 아마 해소가 될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하고의 협상은 이제 발을 내디뎌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재정상이 와서 장관급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직접 나타나서 40분 정도 직접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뭐 주일 미군의 비용이 좀 덜 이렇게 지불되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하고 직접 이제 이시바 총리에게 이제 어떤 메시지 같은 것도 전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압력이 센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매를 먼저 맞아서 좋은 상황이 아니고 매를 먼저 맞으면은 먼저 이제 쉽게 말하면 털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 현재 있는 이 과도 정부의 상황을 좀 잘 설명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또 미국의 카드가 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 기업들하고 충분하게 좀 대책을 마련할 그런 기회를 좀 가지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저는 전략을 짜는 게 당연히 옳다고 보이고 또 그렇게 대국민 메시지가 나오는 게 옳을 텐데 지금 장관이 기재부 장관, 산자부 장관이 출국을 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국민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짧게 몇 마디만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외통위 회의 때 외교부 장관한테 그걸 물어본 거 아닙니까? 어제 경제전략회의를 한덕수 대행이 주관해서 했다는데 모든 정부 회의라는 거는 전략회의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면 결론이 있을 거 아니냐. 가이드라인과 방침이 뭐냐. 지금 가서 협의를 한다는데 협상을 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협의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뭘 하느냐. 뭐가 가이드라인이냐. 예. 그 한덕수 대행이 어디다 인터뷰를 했던데 예를 들면 뭐 미국에 맞서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데 맞서지 않고 그러면 달라는 걸 다 준다. 이게 방침이냐. 제가 이런 걸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장관은 아주 원론적인 그냥 이야기만 하고 말지 무슨 국민들께 제시할 수 있는 전략이나 방침, 가이드라인 이런 걸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는 저는 뭔가 석연치 않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국민들의 의혹이나 걱정 이게 이제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지금 협의 단계라고는 하지만 석연치 않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해소해야 된다. 이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권한대행 체제에서 협의는 할 수 있다. 이런 것에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한덕수라는 그 권한대행의 인물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예. 앞서 혹시라도 약속이라도 뭐 할까봐 그게 걱정된다라고 하신 건데 어떤 뭐 근거가 있습니까? 그 전에 지금 상황에서 아까 저는 대부분 김건희 의원님 말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빨리 안 해서 다른 국가들한테는 혜택이 가고 우리가 뒤로 밀려서 우리는 그때 관세를 내리지도 못하고 할 상황이 빠지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바쁜 쪽은 트럼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5개 국가라도 뒤에 좀 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죠. 아주 그냥 우리가 거칠게 얘기해서 25% 관세를 5% 깎았다. 그리고 LNG하고 뭐 방위비 분담하고 이쪽에서 약속을 해준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그게 당장에 약속이 안 되더라도 만약 그런 자세면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한덕수 대행의 은행에 그런 단초가 보인다는 것이고 이게 지금 현재 임하는 대행이 지휘하는 대행의 문제고요. 오늘 제가 외통에서 또 다른 문제를 얘기했는 게 뭐냐면 이분의 자기는 통상 전문가로서 이걸 자기의 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과거의 행적을 보면 매우 미국 쪽에 유리한 판단을 하고 심지어 정부에 있을 때도요. 1995년에 자동차 협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때 미국 자동차 제조협회에서 슈퍼 301로 우리를 압박할 때였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대표단이 가가지고 통상을 하는데 이분은 통상협상팀이 아니었고 그냥 통상산업부의 무역실장인데 본 협상팀을 두고 뒤에 가서 다른 협상을 해가지고 뒤집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덕수 당시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장. 무역실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비공식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한테 불리한 협상의 결과를 나게 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주미대사였습니다. 당시에 이게 그만둔 배경이 되는데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FTA 비준 문제 중에 아주 가시 중에 가시가 약가 가격 상한제 폐지였습니다. 이게 미국의 수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것도 역시 미국 그 기업들하고 그 제약회사들하고 협상과 언지를 해서 거기에 화가 난 이명박 대통령이 경질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의 과거와 지금 행동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우려할 만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익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이번에 우선시했다라고 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반론 있으신가요? 일단 뭐 한덕수 권한대행은 옛날에 열린우리당도 다 물론입니다. 일을 하고 여야를 뭐 넘나들었죠. 사실은 뭐 지금의 여당만 계셨다면 우리 김진영 의원님 말씀이 100% 동의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지금 정부 뭐 과거 정부 뭐 일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협상에 관해서 상한선을 높이자 그러면 뭐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 당시에 우리 뭐 나라 상황에서 최선을 저는 다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일단 조금 우리 김영배 의원님도 말씀해 일본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여야가 협치를 좀 우리는 하면 안 될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시바 총리가 2월 달에 10만 원 그 10만행 상품권 돌려가지고 거의 뭐 추락할 위기가 돼 있는데 입헌민주당 제1야당에서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그래서 관세를 갖다가 국난으로 표현하고 여야 협치를 선언해서 비난보다는 조언하고 힐난보다는 협력해서 워싱턴을 어떻게 하면 잘 상대할 것인가. 뭐 우리 의원님들도 다 국익을 지키는 관점은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저희는 좀 협력적으로 가주시면 어떨까? 어차피 또 뭐 지금 야당도 여당이 되고 여당도 또 야당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이 국난의 사태에 조금 더 협력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한덕수 권한 체제에서 어느 정도까지 협의를 해놔야 된다고 보세요? 그걸 미리 정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김준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가 급하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좀 입장이 약한 상황인데 이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트럼프가 그럼 얼마나 유연할 수 있는지 얼마나 양보할 수 있는지 봐야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는 거하고 맞는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협상을 빨리 해서 타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좀 버텨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것이고 그런 판단은 당연히 이제 협상을 하는 정부 그러니까 우리 장관들 그다음에 이제 권한대행 그런 분이 하시지만 또 거기에는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과거 전례 때문에 걱정이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또 다른 또 우리 이 야권에서 야권도 아니죠 지금은 우리 저기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의 걱정은 이분이 그 대권을 염두에 두고 대선에 나오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이런 또 하는데 사실 두 가지가 매치가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선에 나와서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번 협상에서 누구보다도 미국하고 아주 강하게 붙어가지고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뭐 이렇게 자빠지듯이 해야 우리 국민들로부터 이 사람 정말 잘하는구나 인정을 받을 텐데 또 걱정은 뭐 이렇게 트럼프한테 다 양보할 때 할까봐 걱정된다 그러면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 10초만 제가 예, 발언할게요. 서로 모순되는 내용으로 비판한다는 취지의 예, 주장이신데.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예. 이분의 세계관 속에는 한미동맹이 워낙에 절대적이라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미국에게 예를 들어서 조금의 양보를 받아낸 것을 크게 포장하고 자기가 통상의 중요한 협상을 이끌어냈다고 충분히 포장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미동맹의 역사에서 이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그리고 우리 비상계엄 사태 때 미국에게 전혀 알리지도 않고 군대를 동원했던 그런 사태 등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분기점에 와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번 협상이 이제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 미국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협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미국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를 들면 조선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중국을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미국에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만 이제 그 이외에 나머지 자동차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품목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경우에도 이건 그냥 양보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일수록 저는 아까 이제 잠깐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충분한 정보 교류가 저는 당연한 전제라고 보이거든요. 예. 그게 있어야 여야 협치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행정부가 먼저 정보를 우리 국회에 충분히 제공하고 특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 아닙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안덕근 장관이나 기재부 장관이 출국하기 전에 보고를 했다는데 맹탕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나 혹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미국의 최소한 지금 여러 경로로 수집한 정보에 우리 현재 우리 정부의 판단의 상황 이거에 대한 충분한 좀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저희들 나름대로의 선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하게 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불신이 가중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원활한 협치 이게 조금 난항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비대칭 문제는 결국 정부가 책임이 저는 더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남 교수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정부가 이 문제부터 저는 해결을 하는 게 당장 지금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예. 좀 보입니다. 네, 우리 김준영 의원님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많이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요. 2월 달에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하고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요. 텔레비전에서 보던 사람 직접 만나니까 너무 설렙니다. 이번에 또 그 재정상은 아까자와 재정상은 뭐냐면 품격, 격이 다른데 저를 만나주셨다. 일본 사람들이 속이 없고 배알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뭐 뉴욕타임즈가 아첨외교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 또 뭐 맞서지 않겠다라는 거는 그냥 외교적인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뭐 정보 비대칭 문제는 그건 정부도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일본 국회에서 보면 총리도 진지하게 답변하고 또 의원들도 공부를 많이 해와서 정말로 뭐 정부에 도움이 되는 질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금 더 정말 국난인데 여야가 협력해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저께 관세 대응 통상 안보 TF를 발족을 했고요. 예. 전 정부에서 그 이제 안보실 차장을 지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하고 제가 이제 간사를 맡아서 일종의 상황실을 저희들 내부에서 이제 발족을 한 셈인데요. 저희들이 정보 취합한 거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이나 아니면 그리어 USTR 장관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만약에 이제 어떤 이 FTA 같은 그런 걸 너무 이제 많이 주장을 하게 되면 잘못하면 FTA 자체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실무적으로는 미국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 저희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정보를 저희들이 사실은 따로 수집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정보야말로 정말 우리 의사결정을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최고 지도부가 정부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사실은 정보 교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도 오히려 이런 문제를 놓고 정말 국익을 지키는 길이 뭐겠느냐 이게 이야기가 된다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협치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거는 국익을 지키는데 누가 그걸 도대체 반대로 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걱정되는 바가 이런 겁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출마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답을 잘 안 하면서 지금 현장을 다니고 계시잖아요. 지금 총리가 현장 다니실 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을 많이 봐왔고 저도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은 말이 아니고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 사람 일정을 보면 그 사람 뭐 하려고 하는지 금방 압니다. 지금 지방 다니고 있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그 지금 총리가 지방을 다닐 때입니까? 국난이 온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자기 마지막 소명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관세 문제를 푸는 거라고 스스로 얘기해놓고 지방 다니면서 지금 사람들하고 악수하고 다니고 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탁 보니까 이분이 이 정부에 있으면서 엉뚱한 그러면 사전 선거운동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사실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애국심이 있으시면 그리고 최소한 이제 전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책임감, 공직자로서의 도리가 있으시다면 저는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공직 생활의 마지막을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게 옳다. 이런 예. 정치적인 게 휘말리는 게 저는 매우 사실은 부당하고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무슨 뭐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다. 뭐 저는 그런 얘기도 못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뭐 많이 제가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사실 오늘 그 외통위 때 외교장관이 설명했던 건 뭐냐면 아직 시작을 안 했다. 아직 시작을 안 해서 미국의 입장이 뭔지 잘 모른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미국의 입장이 뭔지를 듣는 것이 목표다. 동향 파악이 목적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예. 그러면 우리는 뭘 가져가느냐 했을 때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가져간다. 하나는 이제 조선업에서의 협력, 또 하나는 그 LNG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LNG 수입선을 바꾸면 무역 흑자를 상당히 미국으로부터 받는 무역 흑자를 상당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정도를 갖고 가서 일단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그리고 현재는 뭐 안보 문제, 뭐 방위 분담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는 좀 분리해서 간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정도 얘기하면 거의 그 얘기할 수 있는 최대치를 얘기한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그 정도면 협상의 시작점이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라는 거는 협상의 전 단계니까 예. 협의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정도 내용을 갖고 간다고 설명한 거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뭐 그 정도 그 설명이면 저는 거기다가 이제 러튼 얘기까지 하시니까 그런 거 네. 다 안다 그러면 충분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결과를 아마 이제 국회에 잘 보고를 해서 두 해야 분이 되지 않을까 말씀하신 싶습니다. 거에 대해서 짧게 제가 반박을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첨 외교를 해서 내부 비판을 받았고 아첨 외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냉정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시바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두 사람의 장관에 들어왔을 때 요구했던 것, 특히 분담금 얘기를 꺼낸 것을 두고 미국과 일본의 견해차가 많다. 그 얘기도 하셨어요. 예. 근데 그런 것을 한덕수 대행이 보일 거냐 하는 문제를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정치인이 된다면 외통위에서 제일 첫 마디 소개할 때 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국익에 여야가 없다는 거였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말이 나올 때는 정부가 야당 의원들 입 막을 때만 나오는 것 같더라. 저는 이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비판이나 국회에서의 의견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게 적어도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조태열 장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지금 통상 쪽에 한덕수 대행이 지휘를 하고 외교부가 좀 패싱이 된 것 같다. 오히려 그런 잘못된 결정을 할 때 협상의 달인인 외교부가 또 장관이 방파제와 브레이크 역할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그 국회가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는지 혹은 상황 공유를 했는지에 대해서 앞서 의견들이 좀 나왔는데 이거 좀 매듭을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자위에선 했다는 것이고 또 외통위 차원에서 지금 없었던 것 지금 이제 같고 산자위 차원에서 한 게 아니고요. 맹탕이라고 말씀하셨고 예, 산자위원장하고 양당 간사 예. 수준에서 이제 장관한테 이제 보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재위도 보니까 차관한테 기재부 차관이 와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최상목 대행이 직접 오질 않았어요. 예. 근데 이제 내용도 사실은 아까 이제 김건 간사님이 말씀하신 정도 수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강만 하고 알루미늄만 하더라도 당장 지금 우리가 3월 달에 수출이 17% 떨어졌다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의 영향이 직격탄을 저희들이 맞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 미국에서 요구하는 거와 관련한 최소한의 우리가 그러면 대응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예. 하는 입장이라 하도 정부가 와서 이제 좀 뭐 다 공개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비공개로 보고할 거면 같이 이렇게 레인지를 놓고 같이 논의를 한다든지 해야 사실은 제대로 된 보고인 건데 뭐 그야말로 그냥 언론에 나오는 수준 이상은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이건 제대로 된 보고가 네.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국민의힘에서도 같은 생각이세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설명한 걸 보면 아직 협의도 시작하지 않은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고할 장관들이 거리가 별로 와서. 없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회에 보고해야 될 가장 큰 기본 윤곽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거는 오늘 우리 외통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국민들께도 기본적으로는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통상조약법에 보면 그 산자위가 이제 보고를 받을 통상협상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통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홍기현 의원님이 그런 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셨을 때 또 이제 외교부에서도 지금 뭐 장관이 직접 간 건 아니지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금 앞으로 보고를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 간사 저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계속 소통을 좀 강화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